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아주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자전거 타다 보니까 그냥 벚꽃이 한 수백만 송이가 폈습니다. 그 벚꽃이 이 꽃이 필 때는 그 식물들이 모든 양기를 다 집중해서 꽃을 피웁니다. 그때 나오는 양기를 쫙 받아들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꽃 구경 갈 때는 화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양기를 받기 때문에 나가서 양기를 좀 받으세요. 아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세수하고 머리 말리는데 얼핏 텔레비 보니까 탄수화물 중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요 방송 저 방송 이렇게 틀어봐도 다 똑같이 비슷하게 전부 다 탄수화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뭐 얘기가 그냥 그 책상에 그냥 볼펜 똥 닦는 이야기예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것만요. 그래서 오늘 탄수화물 중독 요거를 고치려면 그러면 질병이란 얘기입니다. 고치려면 도롱뇽 똥구멍에 털이 나는지를 확인하라. 도롱뇽 똥구멍에 털이 나는지를 확인하면 고쳐집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겐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질병이다. 요거 중독이란 한자를 얘기해 보면 독성이 있는 물질을 먹거나 들이마시거나 접촉해서 목숨이 위험하게 되거나 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거. 당연히 위험하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심내로 대사장애로 인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부정맥이 나가고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죽어버린다. 굉장히 위험한 거. 그래서 이건 탄수화물 중독은 질병입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다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만 집중해서 먹어요. 그게 영양실조입니다. 과거의 영양실조는 진짜 말 그대로 영양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부족해서 삐쩍 말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를 실자 고를 조자입니다. 실조. 고른 걸 잃었다 이게요. 탄수화물만 너무 이빠이 많이 먹었다 이 말이야. 그럼 나머지 탄수화물 이빠이 먹고 이 지방 단백질 부족해. 이것도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영양실조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난 시간에 되겠어요. 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영양실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과식을 한자로 풀어보면 요 진할과자, 팝식자. 진할과자를 파자해보면 쉬엄쉬엄 갈 착자에 여기 입 삐뚤어질 괴자예요.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쉬엄쉬엄 가다 뚱땡이라 이 말이야. 뚱땡이가 된다 이 말이야. 비만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입이 삐뚤어 중풍이 된다 이 말이야. 심뇌혈관이 질환된다, 발생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영양소에 대한 신체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으니까 부족한 영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양을 골고루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래서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생식, 자연식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체적으로 인조식품, 가공식품을 좋아하고 있고 좋아했었고 또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식을 피하는 방법,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있죠. 자연 상태의 영양이 살아있는 식사를 해야 돼. 그게 생식과 생채식이에요. 그래서 고른 영양,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돼. 그래야 어느 편중된 과식을, 탄수화물 위주의 이런 과식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 몸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자꾸만 과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조식품은 저영양 고칼로리, 저영양이니까 칼로리만 넣고 계속 먹어 제끼니까 뚱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뚱땡이 되니까 움직이기 싫어. 그게 점점 뚱땡이가 되는 거야. 조리를 최소화한 식사,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철 음식과 신토부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 맞게 먹어야 돼. 동양인은 동양인에 맞게 먹어야 돼. 그래서 되도록 조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품에 그 먹을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른 영양과 풍부한 영양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양소,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 자연의 기를 먹고 그걸 생명력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이런 걸 통해서 소식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과식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식을 먹지 않고는 과식을 줄일 수가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 탄수화물 중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탄수화물을 자꾸만 그렇게 과식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 과다 누적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본능적으로 달콤한 걸 먹어서 기분 좋은 호르몬을 발생하도록 본능적으로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뚱땡이 되고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고 그러니까 점점 뚱땡이가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책을 다른 사람은 산책하거나 등산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데 이 인간은 그냥 먹어 제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스트레스는 풀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을 자꾸만 먹어 제끼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결국 뚱땡이가 되지만 문제는 한번 들쩍지근 스트레스 받을 때 들쩍지근한 거 먹으면 다음번 또 화딱지 날 때는 더 강한 당분과 많은 양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이 뚱땡이는 이걸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계가 넘으면. 보통 사람은 그냥 운동을 통해서 해소하는데 이 뚱땡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는 쌓이고 해결하려는데 먹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먹어요. 계속 뚱땡이가 돼요. 근데 뭐 여기 아침에 그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조금 뭐 좀 해가지고 뭐 수치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거 해가지고 뭐 고칠 것 같으면 다 고칠게. 탄수화물 중독자가 없게. 그건 일시적인 변화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없어? 있죠.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해서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기 이 어두울 명자에다가 생각상자죠. 이 어두울 명자를 풀어보면 갑골문에서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을 뜻해요. 살아나려고 어둠 속에 갇혔으니까 살아나려고 오직 빛을 찾기 위해서 빠져나갈 방법을 노력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을 찾는 노력, 그게 하나가 명상이에요. 근데 여기 생각상자 보면 나무 목자에다 눈 목자가 붙어 있어요. 눈으로 나무를 보듯이 그 자신의 내면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눈 감고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삶을 위한 방법이 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탄수화물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럼 탄수화물 이 중독을 벗어날 방법이 뭔가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으면 실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연결고리를 끊어라. 전화기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내 탓부터 해야지. 저 새끼 때문에, 저놈의 인간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들쩍지근하고 먹어 제끼니까 지만 병 들고 있는 거예요. 뚱땡이 되고 90kg, 100kg가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좋아하면 소식은 불가합니다. 자연식 아니고는 소식할 수가 없어요. 소식 영양의 불필요한 섭취를 막아서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양 과잉으로 인한 신체적 소모를 막다. 이 노화를 촉진해요. 그 다음에 기능이 마비돼. 지난번에 있잖아요.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 과잉의 문제점. 혈당 스파이크 현상으로 당뇨병이 생겨요. 췌장염과 췌장암이 생길 수 있어요. 소장 기능이 퇴화돼서 장복, 중첩인지 뭔지 그런 게 생겨요. 대장 기능이 퇴화돼서 장내 세균층이 불균형이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중성지방 과잉으로 대사장애로 비만이 형성, 악순환입니다. 미래세포 기능 저하로 점점 더 단맛과 점점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잡게 돼.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런 현상이 났다. 결국은 각종 성인질환, 피도 망가져요, 빼다구도 망가져요, 근육도 망가져요. 만병의 백화점입니다. 탄수화물 중독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해결책은 없는가? 있어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 미련 두지 말고 떠나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 비만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 주변에 빵 쪼가리, 떡 쪼가리, 사방천재 먹을 것인데, 눈에 띄는 게 다 먹을 건데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자연이다. 나가세요. 그렇게. 또 혼자서 시골살이를 떠나야 됩니다. 의식주를 새로운 곳에 생활해야 돼요.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음식에 그곳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가공식품 이런 건 아예 줄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는 못 먹어요. 급하면 급한 대로 그냥 식사하고 조리 최소화합니다. 왜? 빨리 먹어쳐야 돼요. 배가 고프니까. 공자님도 사방 16km, 4km 심리죠. 40리 내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만 드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토부리를 아주 적극 실천하신 분이 공자님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다 보면 과거의 시간을 잊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탄수화물 중독을 피하는 가장 쉬운 비법입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낮에는 움직이고 저녁에는 잡니다. 그런데 해 뜨면 일어나서 먹을 걸 찾을 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미움, 분노, 원망 이런 생각은 낮에 굶습니다. 아침에 먹을 거 생각했어. 나가서 움직여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저녁에 낮에 움직였으니까 피곤해서 그냥 잡니다. 낮에 움직일 때 앞서 말씀드린 거 1급수에만 삽니다. 도롱뇽. 그럼 시골로 가면 나는 자연이다. 산속에 살잖아. 1급수에 가면 도롱뇽만 능해요. 도롱뇽, 뚝지, 개구리, 미꾸라지, 메기, 가재 이런 것들이 실제 똥구멍에 털이 났는지 찾아보라 이 말이야. 그냥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낮에 그 미꾸라지 똥구멍에 도롱뇽 똥구멍에 털이 났는지 그거 찾다 보니까 그냥 먹은 거 탄수화물 먹어, 단백질 먹어도 그냥 다 에너지가 다 소비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잡니다. 자지 말래도 피곤해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명상, 주간에 앉아서 눈 감고 하는 주간 명상이 있고 야간의 숙면을 통해서 수면 명상이 있어.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이 시작됩니다. 그럼 육체 건강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2, 3년 정도 하면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빼다구병까지 싸그리 고쳐져요. 현재 생활 습관, 현재 생활 환경 속에서는 탄수화물 중독은 절대 치료하지 못합니다. 불가합니다. 문 열면 냉장고에 빵, 라면, 천지가 먹을 겁니다. 가공식품, 햄, 음료수, 소세지, 과자, 우유, 국수, 나부랭이가 널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혹을 뿌리쳐요? 불가능합니다. 시골 가서 도롱뇽 똥구멍에 털이 났는지 나고 있는지 왜 안 났는지
개구리 똥구멍, 미꾸라지 똥구멍, 튕가리 똥구멍, 메기 똥구멍. 그 이 7셋에는 민물고기 똥구멍에 털이 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다 보면 이런 탄수화물 과잉으로 인한 뚱땡이는 자동적으로 해소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이 도롱뇽 똥구멍에 털이 났는지 왜 안 났는지 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탄수화물 중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탄수화물 중독을 이겨내자 도롱뇽 똥구멍에 털이 나고 있는지 얼마나 났는지 왜 안 났는지 많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수화물 중독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롱뇽 똥구멍에 털을 찾아라. 화이팅!